이번에 그 강릉관광협회 그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무거운 그 짐을 졌다고 생각도 하지만 관광 발전을 위해서 한번 저희 그 회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 살림을 한번 열심히 꾸려가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동안 2년 전부터 저희가 그 관광 발전 협의회라는 그 타이틀로 시작을 했는데 많이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2년 동안 일을 돌이켜 보니까 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제가 부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해서 부회장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 사실상 막상 회장이 되고 나니까 그때 느낌하고는 좀 더 뭔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어깨가 더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그 민간 업체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받고 그리고 유명 관광지라고 하는 시에서 관할하지 않는 이제 개인 관광지. 그래서 보통 이제 몇몇 박물관과 그리고 이제 유명 관광지라고 하는 곳이 이제 한 25곳 정도가 이제 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취임을 하면서 그 개인 그 박물관이나 업체가 하다 보니까 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미처 할 수 없는 또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관하고 함께 같이 갈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 문화 쪽도 저희가 지금 문화도 하나의 그 관광지이기 때문에 문화 쪽도 저희가 좀 접목을 시켜서 뭐 예를 들면 그 강릉문화원이라든가 또 문화재단 그리고 또 이런 중앙시장 번영회 그리고 상가 번영회 이제 이런 그 협회들까지 미용협회 이렇게 해서 그 전반적인 그 관광을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여러 업체들을 같이 그러니까 민관이 함께하는 그 관광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요. 농어촌에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중앙시장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관광지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 작년에 1박 2일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그 1박 2일이 갔던 코스를 그대로 밟아서 답습해서 젊은 친구들이 여행을 오고 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그 여행 코스를 쫙 잡아서 오는 거지 이거 어떤 이런 여행 상품 자체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상품 만들기라든가 그리고 많이 알려졌던 그런 관광지 외에 이제 발굴하지 않았던 곳을 발굴함으로 인해서 더 폭넓게 그 관광 코스를 잡아줄 수가 있죠. 그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처음 이전을 맺은 건 한 12년 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이제 첫 사업을 본격적인 사업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 그 강릉항에 지금은 강릉항이라고 명칭이 바뀌었고 그 당시에는 안목항이라고 해서 그 강릉 시민들이 가장 빨리 가까운 곳에 올 수 있는 바닷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자판기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었죠. 그곳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로 그 커피 전문점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제 저희가 그 안목항에 그 처음으로 1호점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 커피에 이 사업이 매력 있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로 3년도 안 돼서 바로 옆에 한 100m 떨어진 곳에 2호점을 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릉에 어떤 커피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타 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바다의 그 천혜 자원과 어울려서 바닷가를 중심으로 커피숍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저희도 물론 이제 그때부터 더 많은 지점을 내기는 했지만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안목하면 3층짜리 건물이 2채밖에 없었습니다. 저희하고 어느 뭐 횟집 하나 있었는데 그 뒤로 다 쓰러져가는 집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엿하게 이제 커피 거리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커피
커피거리라고 칭할 만큼 뭐 횟집 하나, 커피집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커피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바닷가를 따라서 삼척 동해 쪽으로도 지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강릉시 전역에 거의 300여 개 가까운 커피숍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09년도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2009년도에 저희가 국내산 커피 시음회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커피가 생산된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뉴스를 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박물관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언론에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서 이제 박물관을 또 정식 박물관을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해서 정식 관광 코스로 밟게 됐죠. 일단 처음으로 가장 어려운 점은 그 온도가 맞지 않는 곳에서 재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그 난방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마 포기를 빨리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커피를 하면서 꼭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이제 커피의 이제 성지와 같은 개념, 커피 산지는 물론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커피나무를 유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열매에 매달린 것을 우리 관광객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거는 그 커피가 자라고 생산이 되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체험형 박물관을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어떤 농사를 목적으로 커피 농사를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좀 있고요. 교육용과 어떤 이제 상업용으로 물론 커피를 재배는 하지만 재배를 해서 나가는 거는 지금 대부분 뭐 열매를 따서 저희가 커피를 먹는 거는 좀 힘들고요. 아직까지 생산량이 그만큼 미치지는 못하고 대부분 그 열매나 그 씨앗을 발아해서 나무로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농장을 오픈하고 한 2년이 채 안 됐을 텐데 그 이제 관람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농장을 지금 이제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커피나무로 오픈하고 있는데 어떤 한 손님이 문을 잘 못 닫은 것 같아요. 그거 보시고 겨울에 한겨울에 그래서 문을 꼭 닫아달라고 물론 뭐 문구는 써놨지만 잘 못 보시고 문을 그냥 열어놓고 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냉해를 입었을 당시에는 그 나무 색깔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 상태에서는 몇 시간이 지나도. 그 다음 날 보니까 나무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어린 나무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발화시켜서 그만큼 키우기까지가 상당히 힘든데 몇천 그루가 그냥 하루아침에 동사해버린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원망스럽고 막 정말 한탄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런 이제 아픈 추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커피나무 키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가 없어요. 이제 그 없다 보니까 다 독학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저희가 먼저 체험을 해보거나 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서 자료를 찾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고요. 그거를 좀 이렇게 책이 나왔다든가 이랬으면 좀 미리 보고 배워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농장으로 시작을 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하여튼 계속 반복돼서 계속 겪었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 이파리가 이제 다 떨어져서 이 나무가 이제 죽었나 싶어서 물을 안 주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상태에서 말라서 버려서 죽어버리고. 하지만 나무가 그 상당히 생명력이 강하더라고요. 잎이 다 떨어져도 줄기가 살아 있으면 그 뿌리가 살아 있으면 물을 주기적으로 주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싹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까다롭지 않다. 이렇게 키우기에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보통 15도에서 25도 정도가 이렇게 우리 사람 사는 그 온도랑 같아요. 커피나무도. 그래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으면 보통 15도에서 한 25도 정도 사이면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몸이 춥다고 생각이 되면 베란다에 나가 있던 커피나무를 내부에다 들여놓으시면 되시고 봄이 돼서 좀 날이 따뜻하면 그때 다시 베란다로 내놓고 밖에서 키우시면 될 정도로 커피나무는 어떻게 보면 관상용으로도 키우기 쉽고요. 집에서 너무 까다롭지 않아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기 때문에 무조건 더워야 돼 이런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로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 생산을 물론 목표로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한국에서 커피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이제 커피벨트존은 아니지만 그리고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커피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어요. 요즘에 또 아시겠지만. 그래서 또 강릉이 또 커피 도시가 됐죠. 어떻게 그것이 잘 어우러져서 커피 축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생산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커피 박물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일단 열매를 채취를 해서 그것을 볶아서 저희가 한 잔의 커피로 마시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귀한 커피거든요. 그리고 한 잔의 커피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10만 원 호가할 정도로 그렇게 금액적으로 따지면 나오기 때문에 그 대중화 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 대부분 분양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그 농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가시고 화훼 단지에 계신 분들도 씨앗을 이제 대량 구매해서 묘목 생산을 해서 아마 요즘에 보시면 보통 이렇게 화원 웬만한 화원 가시면 커피 나무 조그만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커피 나무가 많이 보급이 되어가고 있죠. 빨리빨리.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고 있죠. 커피 축제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강릉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시에서 하고 있는 매년 이제 10월에 하고 있는 커피 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왕산에서 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이번에는 이제 제 4회가 될 거고요. 커피나무 축제를 매년 5월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저희가 하는 커피 축제는 그 5월 달에 오시면 커피 체리가 이제 빨갛게 익어가고 꽃도 보실 수가 있고 열매도 따보실 수 있고 그런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을에 하는 시에서 하는 커피 축제는 그 이제 지금 보니까 한 강릉 권역에 한 300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샵들이 그래서 그 샵들이 전체적으로 참가하는 그런 커피 축제가 되고요. 해마다 그 커피 축제도 이제 찾아오는 인구가 1회 때는 뭐 조류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생겨서 사실 커피 축제 1회 때 많이 실망들 하시고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하면서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많이 정착이 되어 갔죠. 그리고 그 커피 축제도 보면 문화적 행사도 같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1회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볼거리도 많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올해 커피 축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왕산에서 하는 저희 커피박물관 측에서 하는 커피나무 축제도 올해는 저희가 좀 더 저희도 문화 행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큰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 커피 박물관은 사실은 이제 저도 물론 일조를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이제 힘을 쏟은 사람은 이제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그 유물 모으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커피 유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 유물들도 이제 모으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어서 쭉 다른 유물을 모으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커피 쪽을 하다 보니까 커피 쪽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모으던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만두고 커피 유물 쪽으로 이제 완전히 유물 사냥을 떠나서 거의 한 1년이면 절반 정도를 외국을 돌면서 이제 수집을 하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오늘날 이런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커피 박물관은 세계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8개 박물관이 현재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가장 큰 박물관이고 유물 점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그래도 아시아 쪽에서 가장 큰 커피 박물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박물관 하면 그 보통 딱딱하다는 생각을 많이 먼저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 박물관 가면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어떤 내용을 읽고 하는 이제 그런 수준이지만 저희가 이제 접목시킨 거는 뭔가 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박물관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그 체험형 박물관을 이제 구상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박물관도 너무 그 유리관 속에다만 넣어놓는 그런 유물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만져보고 예, 이렇게 돌려도 볼 수 있고 예, 실제적으로 어떤 가까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전시를 했고요. 체험형 박물관이다 보니까 이제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교육용 과정. 그래서 이제 단체로 관광객들이 와서도 한 잔의 커피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반응도 아주 좋고. 그래서 박물관에 한 번 오면 보통 다른 박물관 생각하면 한 번 가면 대부분 안 가잖아요. 다시 한번 발길을 들이지 않죠. 한 번 갔으면 봤으니까 안 가게 되는데 커피 박물관 같은 경우는 한 번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손님을 본인이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고 이제 같이 하는 몇 번씩 오시는 분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왔다 가는 발길이 끊기는 박물관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만드는 것이 또 제 목표고요. 현재까지 또 그렇게 잘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 관광객 수도 지금 한 1년에 15만에서 20만 정도에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 주로 지금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 단체로 와서 이게 뭐 오는 네. 그런 학습 코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당연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분간이 없습니다. 여기 커피는 그 대중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도 커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도 더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좀 학생들 같은 경우 진로 결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벌써. 저희 같은 경우 박물관에서 지금 관내 7개 중학교에 방과 후 학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을 나가고 있죠. 3개월 과정, 길게는 뭐 6개월 과정. 그 다음에 뭐 또 여성 인력개발센터나 아니면 강릉문화원 같은 이제 문화원 수업.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박물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와 이제 같이 더불어서 가는 예, 문화와 교양 그쪽으로 이제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죠. 대부분 아직까지 우리 한국은 그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드시고 계세요. 예,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많이 전파가 인스턴트로 시작이 돼서 하지만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5, 6년 전으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그 원두커피가 많이 확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인스턴트 커피는 가공이 된 커피예요. 그래서 저희 물론 박물관에 오시거나 이러면 커피가 그냥 다 까맣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은 커피가 나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죠. 그래서 그 나무에서 어떤 공정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커피가 한 알의 커피가 되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커피가 만들어지는구나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체리를 벗기고 다시 그 안에 파치먼트를 다시 말려서 탈곡을 하고 그것을 로스팅을 했을 때 한 잔에 이제 그 원두 커피가 이제 탄생이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인스턴트 커피는 그 원두 커피를 가지고 한 번 더 가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사용되는 커피는 대부분 이제 그 로부스타 커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에서 많이 나오는 커피고요. 그리고 그 커피 자체가 조금 카페인 함량이 높아요. 지금 원두커피를 보통 원두커피 하시는데 그 커피는 대부분 아라비카 종이고요. 그래서 아라비카 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요즘에 이제 뭐 아라비카 100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듯이 또 이제 고급 커피입니다. 아라비카 100 뭐 이렇게 선전하시는 것이 그래서 보통 로부스타 아라비카 이렇게 얘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인스턴트 커피는 대부분 로부스타 종의 이제 커피가 많이 이제 함유가 돼서 들어가고 있고 이제 저희가 쉽게 마시는 이런 샵에서 마시는 뭐 아메리카노라든가 아니면 핸드드립 커피 이런 거는 대부분 예, 아라비카 종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집에서 좀 쉽게 그 신선한 커피를 테스팅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원두 커피를 그 홀빈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갈지 않은 커피를 만약에 사오셨거나 했을 때는 물론 분쇄를 해서 이제 한 잔의 커피를 만들어 볼 때 보통 이제 물을 부어 보면 여과지에 놓고 물을 부어 보면 부풀어 올라요. 예. 커피가 갖고 있는 예, 이제 가스를 배출하면서 신선한 커피에서는 그 이제 가스가 이제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출하면서
커피빵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보통 이제 커피 브레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풀어 오른 상태를 보면서 아 이제 커피가 신선하다 신선하지 않다 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는 또 하나는 이제 강하게 보통 로스팅이 됐을 때 강배전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로스팅 자체가 진하게 됐을 때 강하게 이제 됐을 때는 그렇게 또 부풀어 오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맛을 봤을 때는 또 달라지죠. 커피 맛을 봤을 때는 그 오래된 커피에서는 이미 산화가 돼서 보통 니코틴 그 담배 그 쩐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향이 나고 그 커피 자체 향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산화된 커피를 마신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선한 커피를 즐기시는 거는 대부분 커피를 볶은 지 한 3일에서 일주일 사이가 가장 맛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분쇄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서 드시는 것이 신선하게 드실 수 있고 보통 커피가 상하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커피를 버리지 않고 그냥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커피도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밥을 지었으면 빨리 소비를 해서 먹어야 되듯이 바로바로 지은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조금씩 로스팅하는 곳에서 먹을 만큼만 조금씩 소량분량 사다가 바로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죠. 보통 이제 비싼 커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커피는 육안으로 봐도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뉴코럽이라 해서 이제 생산된 지가 이제 바로 생산된 것,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콩이 일단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후에 따라서 기후 그리고 산지에 따라서 또 커피 가격이 많이 바뀌기도 해요. 금액이. 그래서 대부분 그 가장 비싼 거는 뭐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해발 고도가 700고지 이상 되는 곳에서 그리고 기온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밤낮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밀도도 단단하고 그래서 체리 자체가 이제 상태를 그 블루마운틴 자체에서도 그 산지 자체에서 상당히 그 보통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장농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농작물을 진다고 했을 때 그 요즘처럼 뭐 유기농 재배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투철한 어떤 그 교육을 가르쳐서 그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브랜드를 계속 상징화해가고 그리고 그 기온 차이가 맞고 그 다음에 토질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전 세계로 나간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블루마운틴 같은 경우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이제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 요즘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많이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수입하는 것 그 자체가 보통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블루마운틴 같은 경우 보통 오크통에 해가지고 단단하게 봉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특별하게 차별 대우를 한다고 할까요? 다른 콩에 비해서 이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보통 블루마운틴 하면 다른 그 커피에 비해서 보통 한 4배 정도 이렇게 아마 차이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와이안 코나도 스페셜티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와이안 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코나 지역에서도 그 하와이안 코나 보통 이제 큰 커피 그 사이즈가 큰 것을 또 익스펜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익스펜시가 나오는 또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코나도 그 화산재 토양으로 인해서 그 커피 자체가 자라는 기후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온 차이가 낮에는 많이 올라갔다가 그리고 밤에는 또 많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그 조밀도가 단단해지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또 나무가 자연적으로 그늘막을 형성해서 커피가 자라기 좋은 그런 토양에서 자란다는 거. 물론 이제 다양한 그 몇십 가지 이상의 커피 그 벨트 존이 있지만 아무리 좋은 콩을 갖다가 그 바리스타가 잘못한다면 좋은 맛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엄선되어서 들어온 콩을 가장 먼저 거치는 것이 로스팅 단계예요. 이제 커피를 볶는 단계인데 그 볶는 단계에서 그 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콩은 케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하게 볶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아니면 에티오피아 커피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케냐보다 많이 약하게 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콩을 볶는 그 농도가 달라요. 왜냐면 그 콩의 특색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과일이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났을 때 뭐 그 지역마다 똑같은 품종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에 그 과일을 수확했을 때 똑같은 그 모양이 나오진 않거든요. 어떤 지역에서는 뭐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이 자랄 수도 있고 그거하고 같다고 보면 되고 그 바리스타의 손길에 따라서 커피 맛이 많이 좌우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로스팅을 잘 해야 되고요. 로스팅을 한 다음에는 그 커피를 어떤 방식으로 드실 건지 에스프레소로 드실 거면 에스프레소 머신에 들어간다고 하면 또 다른 그 로스팅 포인트를 가야 되고요. 핸드드립을 먹는다고 하면 또 그 핸드드립에 맞춰서 로스팅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다양한 본인이 어떤 커피를 만들어낼 건지 어떤 기구에 이 커피를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또 원산지에 따라서 그만큼의 그 바리스타의 역량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뭐 콜롬비아 커피를 가져다가 뭐 10명의 바리스타가 있다면 이제 각자 볶아서 이거를 내려보라고 했을 때 똑같은 콩이지만 다 다른 맛이 날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맛은 나지가 않죠. 일단은 뭐 강릉하면 지금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커피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몇 년 전만 해도 커피 축제 하기 전만 해도 강릉하면 뭐 강릉 바닷가 아니면 뭐 오징어 뭐 아니면 수산물 쪽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소량 강릉 이렇게 이제 브랜드를 명칭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커피 축제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커피 도시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전 국민이 커피에 대한 그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걸맞아서 어떤 강릉이 커피 도시로서의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강릉으로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모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어떤 물론 원로도 계시고 뭐 이제 여러 샵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1년에 거의 한 100개 정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1년 전만 해도 뭐 200개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올해 통계 내보니까 300개 가량 된다고 하시는데 그 커피 도시로 되면서 커피 때문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관광에 그 관광 쪽에도 어떻게 이바지하지 않나 커피 쪽이. 그래서 커피 마시러 가자 이러면 강릉으로 가자 이렇게 될 정도로 이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커피를 어느 정도 조금 한다 하는 사람들은 강릉에 와서 샵을 내고 싶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창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커피에 모든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좀 뭔가 커피 쪽에 좀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 강릉에 와서 커피를 배워서 다시 본인의 도시로 돌아가서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에 가서 이제 본인의 샵을 오픈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강릉 하면은 커피 생각하지만 물론 지금 같은 경우 늘어나고 있는 건 샵밖에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어떤 그런 문화와 교육이 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샵만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정말 커피 도시답게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도시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관광 상품도 그쪽으로 커피를 관광으로 내세워서 어떤 상품을 만든다든가 하면 좀 더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체리 상태에서 체리를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이제 두 개 요거를 이제 파치먼트라고 해요. 마주보고 있는 콩이 다시 요거를 이제 탈곡을 하면 그 안에 이제 그린빈이라고 하는 이제 생두가 나오죠. 그 생두를 로스팅을 하면은 로스팅하면 이제 하나 이제 원두가 이제 생산이 되고요.
생두를 볶으면서 이제 그 겉에 있는 싸고 있는 피를 요걸 이제 실버 스킨이라고 하면서 요건 이제 벗겨져서 따로 나가고 요 원두 커피가 이제 해서 요거를 갈아서 드립을 해서 드시든 아니면 이제 기계에다 넣어서 머신으로 빼든 한 잔의 커피가 형님, 더 오래 끼고 있어? 찢어졌다. 붙었네. 이렇게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옐로우 버번이라고 해서 노란색은 다 노란색 자체가 다 익은 거예요. 커피나무 이제 종류가 틀린 거고요. 이거는 노란색 이렇게 비니 있죠. 다 익은 거예요. 노란색이. 네. 지금 보시는 앞에 있는 나무가 29년 된 커피나무. 저희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나무입니다. 여기 이제 둘 수가 없어가지고 겨울에 한동안 운영하는 게 그래서 한여름은 강남시로 일단 들어오는 가게를 받아야지. 그날 막 열매 뜯다가고 남이 나서 네. 물을 넣어서 이제 끓으면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커피가 물이 넘어가고 다시 램프를 빼면 다시 이제 끓었던 물이 다시 돌아와요. 이쪽 용머리 있는 데서 이제 당기면 커피가 추출되는 방식이죠. 여기도 이제 밸런싱 사이폰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죠. 방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고 시대도 같은데 보시면 이거는 좀 이제 부유층이 사용했던 예전에도 보면 뭐 그릇이나 이런 커피잔 같은 걸 보면서 이제 부를 상징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용기만 봐도 그 집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았는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미리죠? 나라별로 이제 커피를 가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죠. 다 수동으로 하는. 네. 자동은 없었죠. 그 당시에. 수동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벽에 있다 보니까 어떤 장식적인 걸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으니까 다시 이제 테이블용 밀로 내려와서 이제 작은 가정용에서 쓰는 이런 작은. 이거 다 수동. 네, 다 수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대 연도에서 나온 거고 옛날처럼 뭐 1800년도, 1900년도에는
그 전기로 가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다 대부분 손으로 했죠. 코코넛 열매로 만들어서요. 코코넛 그 열매의 통 안에 그러니까 은을 이제 만들어서 은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놓은 이제 커피 잔하고 아니 저게 지금 코코넛 통이잖아요. 예. 근데 통에다 겉에가 이제 저기가 은이에요. 뚜껑과 그 이제 나온 배출구, 물 나오는 부분 예, 배출구, 예. 뭐 커피잔 주변 뭐 이런 게 이제 바닥 그런 게 다 은이에요. 은하고 그러면- 이제 코코넛 열매하고 이렇게 같이. 보통 이제 은을 그 공예를 할 때는 그렇게 조각칼로 파지를 않아요. 조각칼로 파지를 않고 이제 조각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문양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대부분 음각양각이라고 해서 두들기거나 예, 피거나 해서 이제 이런 문양을 만들었어요. 일일이 다 이제 공예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옛날부터 이제 가방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납하고 해서 이제 어디 뭐 차로 이동하면서 커피를 끓여 먹을 수 있는 정말 이제 황실에서만 쓰던 대부분 이제 그런 유물들이고 그 옛날에는 은이 금하고 가격을 호가했어요. 금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은이 예전에 이제 은값이 아주 비쌌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예, 원산지는 일본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물을 구한 거는 유럽 쪽이죠. 아, 네. 그래서 터키시 유물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이런 건 대부분 이제 이브릭이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피를 넣고 물을 넣어서 끓여요. 끓인 다음에 이제 따라 마시는 방법이죠. 대부분 이제 터키 쪽에서는 하긴 예전에는 뭐 그런 특별한 도구가 없었으니까 대부분 이제 커피를 그냥 빻아서 절구 같은 데다 빻아서 이런 이브릭에다 넣고 끓여요. 끓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끓었다 가라앉으면 이제 따라 마시는 방법. 설탕은 이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우더처럼 아주 곱게 갈아야 돼요. 가라앉으면 우리 거는 따라서 마시고 계속 끓이면 잔에다 이거 그러면 커피 잔인가요? 네, 이것도 큰 잔이고 이거 작은 잔. 그래서 예전에 터키 같은 데서는 커피를 끓여서 내오는 솜씨를 보고 신부가 채택하기도 했어요. 이건 그냥 예전에 그냥 그렇게 갈아들었네. 그것도 문제예요. 前面有白色手套啊，一个人戴一只就好了，一个人一只啊，一个人一只啊。 可以輪流用嘅。一人戴咗個手套咧，你台面會有咖啡豆嘅。咖啡豆咧，你將呢個攞嚟炒咖啡豆嘅，攞開咗個蓋先，攞開咗個蓋。应该是最近来的广东老师哎。
드셔보려고. 两个要轮流，两个要轮流。各位，你要比较苦一点的，你要烤久一点，各位啊。这个啊，这个加料的厨艺啊，没有厨艺啊。哎，我比较随便。哎，这样来。累不累呀，小鸡？可以吗？好玩的，好玩的。太太，要不要我帮你转一下？我帮你